자, 오늘은 해치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해칭 또는 해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어는 해치고요. 단축키는 H. 해치입니다. 해치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해칭, 해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정확한 뜻은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단면을 표시하는 겁니다. 끊을 단자에 얼굴면자를 쓴 거죠. 끊은 면. 요즘 광고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 침대를 그 전기톱으로 자르는 광고 나오죠.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 침대 안쪽이 보이죠. 그게 단면이에요. 침대가 있으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전기톱으로 자르잖아요. 그럼 침대 안쪽이 보이죠. 그게 단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 어떤 속의 내용이 뭐가 있겠죠.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꽉 채워진 부분도 있을 거고 바로 그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은 그냥 냅두지만 채워진 부분들은 어떤 것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철이면 철로 된, 그러니까 철에 관련된 해치로, 철근 콘크리트면 철근 콘크리트에 관련된 해치로, 목재면 목재에 관련된 해치로, 유리면 유리에 관련된 해치로 해칭을 하게 됩니다. 반복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걸 해치라고 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렉탱글 1000, 1000. 자, 하나 그려보시죠. 해치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해치 명령어 여기 있어요. 자, 명령어로 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픽 인터널 포인트, 내부 경계점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 바운다리 선택하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픽 인터널 포인트. 그러면 내용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지금 얘는 경계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패턴, 무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무늬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무늬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이유는 패턴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패턴이 작으면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확대해 보면 알아요. 패턴 큰 거 쓰면 금방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여기서 패턴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패턴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앵글하고 스케일입니다. 위에가 앵글, 아래가 스케일.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90도 무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135도 3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돌릴 수 있습니다. 0도 그 다음 패턴의 크기입니다. 2배 0.5배 이런 식으로 패턴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패턴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치가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해치를 클릭하면 바로 해치 에디트가 해치 에디트가 실행돼요.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치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패턴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조절하고 자, 쭉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라이너 그라데이션도 있네요. 라이너 그라데이션, 실린더 그라데이션, 인버스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라는 건 이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자연스럽게 색상이 변화되는 것.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라이너 그라데이션 그럼 선형 그라데이션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스피어 그라데이션 그러면 원형 그라데이션 그 다음 힘 스피어 그러면 반구란 뜻입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건데요. 그라데이션에 이 색상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여기서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블루와 옐로우. 자, 여기서 유사한 색상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색상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면 색상 변화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 자, 그러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그라데이션 효과 한번 적용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쭉 내려가면 여기 유저 디파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요. 사용자 정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앵글과 스케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자 정의를 이렇게 쭉 확대하면은요, 이렇게 등간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간격이 바로 여기 스케일 값입니다. 자, 보세요. 2mm. 그러면 2배로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전체니까, 이거 1000mm 썼으니까, 자, 100mm로 해볼까요? 그러면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50mm. 그러면 간격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200mm, 100mm, 이렇게 간격이 조절이 됩니다. 여기 스케일에서 간격을 한번 조절해 보시죠. 유저 디파인은 여기 속성창을 누르면 여기 더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블로 나옵니다. 바둑 무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300 그러면 300mm짜리 패턴이 그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mm 그러면 100mm짜리 패턴이 그려지는 거고, 주로 뭐에 들어가냐면 타일이요. 타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 바닥이 지금 타일로 되어 있죠. 이런 타일 표현할 때 바로 이렇게 유저 디파인의 더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속성창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레이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여기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레이어를 지정하려면 여기 홈 탭을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를 바꾸셔야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속성창을 누르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레이어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보시죠.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해치. 색상은 파랑색. 원래 해치 파랑색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랑색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해치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파랑색 보이시죠? 이렇게.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set origi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솔리드가 있고 그라디언트가 있고 패턴이 있고 유저 디파인이 있고 이렇게. 물론 여기서 찾아서 갈 수도 있어요. 맨 위에 솔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저 디파인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그라데이션도 있고 유저 디파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르면 조금 더 빨리 가겠죠. 자, 1. 자, 0.5. 아니, 너무 작은가요? 0.5. 자, 그 다음에 여기 set origi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et origin. 오리진이 원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원점의 위치를 지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패턴이 시작되는 원점. 우리 이건 종종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바닥에 패턴을 깔 때, 바닥에 이제 대리석이라든지 타일을 깔 때, 작업자한테 시작점의 위치를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데, 여기 set origin 누르시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겼네요. 좌하단점 클릭. 그러면 좌하단점부터 쭉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우하단점. 그러면 우하단점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자, 좌상단점. 좌상단점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set origin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여기다 가운데다 원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해치. 여기 보시면 associative라고 하는 것이 나오네요. 우리 이거 얼마 전에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associative라는 단어를 봤어요. 기억나실까요? 아니요, 안 나요.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어레이, 여기 associative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연관성이란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어레이 할 때는 associative가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치할 때는 오히려 associative가 득이 됩니다. 왜 득이 되냐면 경계와 패턴이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템 하나하나씩을 다 수정하는 거니까 오히려 associative가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해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동하기. 경계를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해치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해치가 이와 같이 재계산됩니다. 0.3. 자, 다시 볼까요? 자, 어떤가요? 해치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associative의 특징입니다. 자요. 경계 바깥으로 절반 걸쳐졌을 때와 밖으로 완전히 나갔을 때. 자, 한번 해보시죠. 해치는 associative를 끄면 불편해요. 자, 제가 이동을 해보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러면 해치가 재계산된 거 보이시죠? 바로 여기까지가 associative고요. 자, 선택을 하고, 자, 옵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 separate 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separate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다. 해치를 분리하는 거죠. 경계가 분리가 됐으니까 해치도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separate 해치. 그러면 이와 같이 경계가 분리가 됩니다. 경계 분리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경계가 따로따로 분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경계를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경계도 좀 추가하고 싶어요. 선택을 합니다. 여기 셀렉트 기능, 리무브 기능 보이시나요? 셀렉트에서 경계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경계가 추가됩니다. 경계를 빼고 싶어요. 그럼 리무브 버튼 눌러서 엔터 누르면 경계에서 제외가 됩니다. 셀렉트, 경계 추가하기, 리무브, 경계 제거하기.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경계를 많이 그려봤습니다. 경계 안에 경계가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경계 안에 경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해치. 그리고 제일 바깥에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요. 별 이상 없죠, 그죠? 자, 여기 옵션을 보면, 여기 눌러보시면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노멀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가 섬이죠? 여기선 경계로 바꾸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계 선택하는 방법.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 맨 바깥쪽 경계만 인정하기. 이그노어 아이슬란드 디텍션. 경계 무시하기. 노 아이슬란드 디텍션. 경계 만들지 않기. 노 아이슬란드하고 이그노어하고는 똑같아요. 결과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 아이슬란드하고 이그노어는 그냥 무시하셔도 좋겠고, 노멀 아이슬란드. 자, 보시면, 얘가 체크되어 있구나. 이게 노멀 아이슬란드 디텍션입니다. 패치 들어가고, 그 다음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노멀 아이슬란드 디텍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아우터 아이슬란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그노어 아이슬란드 디텍션은 경계 무시입니다. 경계를 무시하기.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아우터 아이슬란드. 일반적으로 안쪽 경계에
무시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것들을 그려봤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보시죠.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라인, 쿼드란트, 옵셋 5mm, 다시 2.5mm, 자, 필렛, 그 다음 트림, 자, 해치,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만한 해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해치들. 자, 해치.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들어가는 해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들어가는 해치. 기계 쪽에서는 스틸, 철이라고 하죠. 철 단면을 이렇게 45도 해치를 씁니다. 그러나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강목 있죠. 목재. 목재의 단면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AR, BR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벽돌입니다. AR, BR 스탠다드. 벽돌이에요. 벽돌입니다. 그 다음 AR 콘크리트. 콘크리트죠. 말 그대로 콘크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라데이션 같은 건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RC 10번부터 해서 RC 30번까지 있습니다. 얘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선이 3개짜리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원래 해칭법이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철근 콘크리트 해칭이 원래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선 3개에 원 몇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철근 콘크리트 해칭법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RC 10번, RC 30번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치를 하고 이렇게 얘를 해치하고 이렇게 해치를 하고 그 다음 해치를 한번 또 해요. 이때 누구를 주냐면 콘크리트를 주는 거죠. 어디 갔나요? 콘크리트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요. 콘크리트하고 같이 줘버립니다. 요즘은 이렇게도 잘 써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해치를 두 개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조금 어려운 걸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요. 자, 바탕화면에 커서를 놓고 오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맨 아래 옵션이라고 나오죠?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데 이 옵션은 오토캐드 환경 설정입니다. 그 중에 여기 파일이요. 제일 첫 번째 탭이죠. 이 파일 탭의 경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캐드가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일을 경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경로를 복사하려고 들어온 거지 경로를 바꾸려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자, 맨 첫 번째 서포트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 여기 제일 첫 번째 항목이요. 이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가 안 돼요.
이 경로가 복사가 안 됩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F2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경로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저처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때 마우스 오른 버튼, 그 다음 복사, 그리고 빈 공간 클릭. 그러면 이 경로만 딱 복사가 됐습니다. 자, 경로 복사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경로를 선택하고 F2키, 키보드의 F2키를 누르시면 이거 수정할 수 있게 돼요. 한 번만 눌렀다 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우스 오른 버튼 복사, 그 다음 빈 공간 클릭.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나머지 캔슬. 자, 파일 탐색기를 띄워보자고요. 자, 파일 탐색기를 띄워봅시다. 파일 탐색기 띄우는 단축키는 윈도우 키의 알파벳 2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파일 탐색기가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즐겨찾기라고는 요 부분 있죠? 여기 내용을 지우고 다시 오른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방금 우리가 복사한 경로가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옵니다. 해당 폴더로 들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폴더가 바로 여기에요. 이 폴더입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오늘 고칠 파일이 3개입니다. 첫째는 acad iso.pat라는 파일이고, 두 번째는 acad iso.lin이라는 파일이고, 세 번째는 acad.pgp라는 파일입니다. 요 세 가지 파일을 건드려 볼 건데, 이 셋 다 메모장에서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메모장에서 오픈이 돼요. 그러니까 메모장을 하나 띄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메모장을 이렇게 띄우시면 돼요. 자, acad iso.pat 파일입니다. 이렇게 acad iso.pat. pat가 무슨 뜻이냐면 패턴 파일입니다. 패턴. acad iso.pat 파일을 쭉 드래그해서 메모장에 오픈하시면 됩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이 파일은 뭐냐면 해치 패턴을 정의한 파일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봤던 파일들 있죠? gis rc30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실까요? 여기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요. 여기 이 부분부터예요. 솔리드 있고 앵글 있고 안시 31번 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바로 이게 해치 패턴 파일입니다. 제가 좀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사용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똑같이 한번 적어 보시죠. 그러면 얘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이거 끄시면 안 돼요. 자, 다시 렉탱글. 제가 한 2000에 골뱅이 2000, 2000. 그 다음 해치. 클릭 딱 했는데 바로 여기 맨 첫 번째가 플로라는 거 나온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면 뭐가 나오나요? 강하마루 패턴이요. 방금 그게 강하마루 패턴이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별표를 클릭하면 패턴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별표를 먼저 찍어야 이제 패턴이 시작된다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쉼표까지는 뭐냐면 패턴의 이름입니다. 패턴의 이름 쓰고 쉼표, 그 다음에 패턴의 설명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패턴의 시작, 패턴의 이름, 그 다음 쉼표로 분리하는 겁니다. 패턴의 설명과. 그 다음 첫 번째 숫자는 선이 그려지는 방향입니다. 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9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선이 그려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시작 좌표입니다. 0,0에서 그리세요 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이 한 번만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려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또 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0,0에서 그려졌죠. 그 다음엔 어디예요? 이 점이 0,100이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선이 나타날 좌표. 자, 0,0에서 이렇게 그렸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와요? 900에 450에서 이렇게 올라가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100mm 선을 그리고 마이너스 100은 100mm 선을 그리지 말고 란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mm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100mm 그리고 다시 100mm 건너뛰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점선 모양으로 선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0,0에서 0,100이라는 건 수평선을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900에 450, 그 다음에 100,100이라는 건 첫 번째는 900에 450 그리는데 0,0, 그러니까 저기 100mm 선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100mm 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900mm 이동해서 100mm 선 그리고 안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0mm 선을 그리고 건너뛰고 100mm 선 그리고 건너뛰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 패턴의 모양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똑같이 저장.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한 번씩 또 해보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 acad iso.lim 파일입니다. 똑같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오픈하시면 돼요. 라인 타입이에요. LIN 라인 타입입니다. 자, 보세요. 자, 라인 타입. 자, 라인 타입. 로드. 그럼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acad iso.lim 파일에 얘네들이 들어있다고 나오죠? 이 acad iso.lim 파일을 바꾸는 겁니다. 자요. 그래서 메모장에서 오픈해 보시죠. 이렇게 lim 파일을. 자, 밑으로 조금만 쭉 내리면 여기 똑같이 나와요.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개가 비슷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표 쓰고, 그러면 시작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선 이름입니다. 쉼표, 그 다음 주석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모양을 썼습니다. 근데 패턴하고 선의 모양은 다른 게, 선의 모양은 그냥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A로 시작합니다. 표현하다, appearance, 10mm, 콤마, 마이너스 2mm, 콤마, 2mm, 콤마,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다시 여기 라인 타입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로드, 그 다음 마이 센터, 여기 나오네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색상 바꾸고 라인 타입도 불러볼까요? 마이 센터 여기 있네요. 자, 라인. 이렇게 센터선 불러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그냥 똑같이 레이어에서 라인 타입 불러오고 적용해 주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하신 내용은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 주시면 됩니다.
선의 길이죠. 선을 그리고 간격, 그리고 간격 이렇게 되는 거죠. 10mm 그리고 마이너스 2란 얘기는 그리지 말란 얘기죠. 2mm 건너뛰고 2mm 그리고 다시 2mm 건너뛰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똑같이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또 저장.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오픈할 거냐면 acad iso.pgp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네요. 자, acad iso.pgp 파일입니다. 자, 한번 오픈해 보시죠. 이 pgp 파일은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 얘는 오토캐드가 실행할 때 딱 한 번 읽어드립니다. 패턴 파일이나 라인 파일은 그냥 수시로 읽어드리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수정하면 오토캐드를 다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오토캐드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자, 사용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자, 먼저 AAA 세 개나 ABC는 파일 탭이네. 누가 이거 다 바꿔놨네. 자, 밑으로 쭉 내리시면 한참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파일들이, 이렇게 생긴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3A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자, 어지간한 건 다 들어가 있어서 자, 보시죠. 찾으셨나요? 이 부분? 이거 뭐냐면 단축키 정의하는 파일입니다. 단축키 정의하는 파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A가 아크 여기 있네요. AA가 에어리아.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엔터. 여기다가 AAAA. A를 4개를 썼고, 쉼표, 그 다음 별표,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전체 명령어. 그러니까 A 4개를 쓰면 에어리아가 실행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저장.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AAAA를 썼습니다. 실행이 안 돼요. 그죠? 캐드를 끄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되네요. 자, AA 그리고 엔터. 그럼 에어리아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PGP 파일은 단축키 파일입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단축키고 여기가 전체 명령어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걸 바꾸시면 반드시 캐드를 껐다가 다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문을 그려볼 겁니다. 방문의 크기는 가로 900에 세로 2100입니다. 가로 900에 세로 2100이에요. 자, 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900,2100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방문에는 방문 틀이 존재합니다. 그 방문 틀의 두께가 40mm, 옵셋 40mm 이렇게요. 그리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 대각선은 중심선입니다. 레이어가 없네요. 로드 센터. 이렇게 중심선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40mm입니다. 옵셋 40mm 하시고 그 다음 선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 바닥에서부터 900mm를 옵셋하는 겁니다. 왜 900mm냐면 손잡이의 높이를 900mm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옵셋 900 하면 안 돼요. 이거 분해하셔야 됩니다. 익스플로드 옵셋 900 맨 바닥에서 이렇게 900. 자, 그 다음에 바로 요 안쪽 선 있죠. 여기서 60 옵셋 60 이렇게요. 여기가 바로 중심선이 됩니다. 서클 반지름 30 이렇게요. 얘를 지우셔도 좋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요. 선 연장하고 트림 이렇게요. 그러면 방문이 다 그려졌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그린 이 방문은 옛날 방문입니다. 요즘 방문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 위쪽에 있는 걸 상인방, 여기를 하인방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여기 지방이라고 얘기하죠. 문지방. 그죠? 이 문지방이 있는 건 옛날 집이 있어요. 요즘 집은 문지방이 없는 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900, 2100 옵셋 40mm. 자, 분해하고요. 네, 스트레치 아니 익스텐드 이렇게요. 라인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고 미드 포인트.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이건 그냥 복사할까요? 카피. 자,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지방이 없는 거죠, 이 부분. 여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해되시나요? 문지방이 있느냐 없느냐. 문지방이 있으면 옛날 집, 문지방 없으면 요즘 집. 자, 한번 그려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자, 문이 이게 두 개가 붙으면 1800이 되겠죠. 렉탱글 골뱅이 1800, 2100. 자, 옵셋 40mm. 자, 역시 분해하고. 자, 익스플로드. 근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달라요. 여기 중간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다시 한번 라인 미드 포인트 에서 미드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요. 다시 한번 엔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해서 엔드 포인트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카피. 자, 미러.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양문여닫이죠?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평면으로 볼까요? 라인. 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옵셋 200mm. 자, 라인을 이렇게 쭉 올려볼까요? 이렇게 생겼군요. 자, 트림. 200mm는 벽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구부라고 부릅니다. 개구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고정단이란 뜻입니다. 경첩 있죠? 네, 경첩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경첩이 이렇게 박히고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 화살표의 방향만 보고 이 중심선의 방향만 보고 아, 문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고 옵셋 자, 보시면 45mm 네. 자, 45mm 옵셋 남 35mm 다시 옵셋 10mm 이렇게요. 그러면 트림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옵셋 35mm 옵셋 10mm 트림을 하면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문지방이에요. 방문 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요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거 옛날 방식이에요. 이것도 진화합니다. 어떻게 진화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이렇게 진화합니다. 한쪽을 안 쓰는 거죠. 이렇게 진화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쓸 수 있고 이쪽은 안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지방이 한쪽은 사선이고 한쪽은 턱이 진 거죠. 저 어렸을 때 양쪽에 턱이 진 걸 기억하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이렇게 발 질질 끌고 다니다가 거기 엄지발가락 걸려가지고 되게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깎아놔가지고 다닐 때 편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는 1대 30도면에서는 이렇게 해요. 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카피. 자, 이걸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싹 지워요. 선 연장해요. 이렇게요. 1대 40도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1대 40 이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말아요. 왜요? 안 보이니까. 1대 40 다시 얘기할게요. 실물의 40mm가 도면의 1mm입니다. 근데 여기 10mm가 표현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죠? 10mm면 0.25mm 정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그려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옵셋 50mm, 옵셋 35mm, 다시 10mm. 자, 트림. 자, 근데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돼요. 밑에 없죠? 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운설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이렇게 열면 돼요. 똑같이 시작점, 중심점, 끝점 이렇게요. 다시요. 조금만 더 볼게요. 옆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카피. 얘랑 똑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여기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문지방이 없는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쪽입니다. 카피. 자, 얘가 이쪽이고 그 다음 여기가 이쪽이 되겠네요. 자, 트림으로 선을 지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요. 렉탱글 아니 옵셋 35mm 렉탱글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시고 자, 로테이트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아크 시작 중심 끝.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만드시고 자, 그 다음에 미러 대칭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얘의 평면이 됩니다. 이렇게 평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종종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트림.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디로 내리냐면 이동하기. 중간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에 미러, 대칭하기.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똑같이 양문 여다지죠. 여다지, 미다지, 여다지. 자, 그죠? 근데 얘는 요 피벗, 여길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개방되는 이런 문인 거고, 얘는 한쪽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합니다. 문을 하나를 알면 쭉 응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